일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같은 부자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또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약재에는 사람처럼 맞는 친구가 있고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옛 의가들은 이 관계를 아주 정교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18방과 19위입니다. 오늘은 두 개를 꺼내서 왜 어떤 약은 만나면 폭발하고 어떤 약은 만나야 비로소 독이 잡히는가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반은 만나면 폭발하는 약초의 DJ입니다. 먼저 18반입니다. 말 그대로 상반된다. 즉 같이 쓰면 절대 안 되는 조합을 뜻합니다. 고전에서는 약유, 상반, 상호, 지리, 약들 사이에도 서로 미묘하고 상극이 있다는 뜻이죠. 이 18반의 대표 상반되는 조합들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초와 감수대극 오화나 해조는 정말 상반되는 약입니다. 감초는 원래 약초들을 조화롭게 섞어주는 조화의 약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약방의 감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사하, 설사를 유도시키는 감수나 대극이나 원화, 해조를 만나게 되면 감초의 이온 균형 조절 작용이 이들 강, 사, 하재의 자극성과 충돌을 합니다. 결과는 전해질 불균형을 이루고 장이 뒤집히는 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전에서도 절대 금기로 묶어놨습니다. 또 부자와 반화, 과루, 패모는 아주 상극입니다. 부자는 뜨겁게 살리고 강하게 자극하는 약입니다. 반면 반화, 과루, 패모는 차갑고 진정시키고 점액을 풀어주는 계열의 약들입니다. 이 둘을 같이 쓰게 되면 뜨거운 불에 찬물을 끼얹는 꼴로 약의 방향이 정반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독성과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로와 인삼입니다. 여로는 독성이 강한 알칼로이드 약재입니다. 그런데 인삼은 기운을 보하는 보약의 대표 약재죠. 그런데 여로는 인삼의 사포닌 흡수를 억제해서 인삼의 보기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고전에서는 비싼 인삼값을 허공으로 날리는 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둘은 절대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유황과 박초입니다. 이들은 만나면 반응해서 자극성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불 위에 얼음을 던진 뒤 연기가 폭발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다섯 번째, 수은과 비상입니다. 둘 다 중금속 독성이 강한데 같이 쓰면 독성 물질이 상승을 이뤄 시너지로 폭발합니다. 즉, 간, 신장 마비가 생길 수 있어서 18반에서도 가장 위험한 조합으로 분류됩니다. 파두와 견우가 있습니다. 파두는 둘 다 강하게 사하시키는 약입니다. 함께 쓰면 설사, 탈수, 쇼크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화장실 폭풍 행진이라고 부릅니다. 일곱 번째, 정향과 울금이 있습니다. 정향은 위를 따뜻하게 하고 울금은 담즙을 식혀주는 성질이 있어서 둘이 만나면 위산 분비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에 얼음물을 동시에 붓는 격이 됩니다. 여덟 번째, 인삼과 오령지입니다. 인삼은 기운을 보하고 오령지는 피를 움직이는 활혈약입니다. 보하는 순간 바로 피를 빼버리는 격이라
효과가 완전히 상쇄됩니다. 아홉 번째, 계피와 적석지입니다. 계피는 따뜻하게 순환을 열어주는 약이고 적석지는 지혈, 수렴하는 약입니다. 하나는 열고 하나는 막고 방향이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면 뜨거운 불을 흙벽으로 막는 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18반은 생리, 양리적으로 충돌하거나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독성이 커지는 조합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금기입니다. 두 번째, 식구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침을 눌러주는 상대입니다. 식구위는 18반처럼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조합은 아니지만 한쪽 독성이 너무 강해서 다른 약재가 그 독성을 눌러줘야 쓰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어, 즉 한쪽이 다른 쪽을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쓰면 완전히 안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한 독을 눌러주어서 처방에 쓸 수 있게 만드는 보정의 관계입니다. 이걸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화와 생강이 있는데 반화는 생강을 두려워합니다. 반화는 독성이 있는 약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생강이 들어가면 진저롤 성분이 간 해독 효소를 높여서 반화의 독성을 크게 낮춰줍니다. 그래서 고전에서도 반화는 생강을 두려워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와 감초입니다. 부자는 강한 열성과 독성을 가진 약초입니다. 아코니틴 독성 작용을 완화시켜서 부자를 처방에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감초가 부자, 불을 덮는 소방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오두입니다. 오두는 황련을 두려워합니다. 오두 역시 강한 열성과 독을 가진 약재이죠. 황련의 베르베린 성분은 차갑고 쓴 성질을 가져 오두의 과열된 독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고전에서 오두는 황련을 두려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파두입니다. 파두는 흑두, 검은콩을 두려워합니다. 파두는 자극성 기름 성분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검은 콩 속 단백질이 그 기름을 흡착해 독성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파두는 흑두를 두려워한다. 즉, 검은 콩이 파두의 과한 자극을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즉, 식구위는 강한 독성을 가진 본초가 다른 본초를 만나 독이 눌리고 조절되는 관계입니다. 금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제어 관계를 이해한 뒤 써야 합니다. 그래서 18반 19의 충돌과 균형,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18반 충돌을 만나면 독성이 커지거나 효과가 무너져 내립니다. 19위는 제어의 관계입니다. 한쪽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약재가 그 과함을 눌러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8반은 금기, 19위는 제독에 가깝습니다. 서로 싸우는 조합과 서로를 제어하는 조합, 그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미신처럼 보기도 하지만 전부 임상에서 기록된 데이터였습니다. 예를 들어 감초와 감수는 전해질이 무너지고 부자와 반화를 합하면 심장과 신경이 과흥분하며 정형과 울금이 합해지면 위산 조절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기계가 없던 시절 고대 의가들은 사람 몸을 통해 수천 년, 수백 년에 걸쳐 이걸 다 기록해 둔 겁니다. 본초 강목에서 이재마가 말했듯 약과 독은 본래 같은 뿌리이고 다만 쓰임이 다를 뿐입니다. 독은 과한 약이고 약은 절제된 독입니다. 그 경계를 정하는 건 성분이 아니라 지식, 포제,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래서 부자 같은 약재는 포제하면 명약이 되고 포제를 하지 않거나 많이 쓰면 독약이 됩니다. 법제는
지혜이고 용량은 절제입니다. 이 둘이 만날 때 비로소 그게 약이 됩니다. 결국 사약은 단순한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연구하던 의가들은 지혜가 담긴 기술이었죠. 독을 아는 사람만이 약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을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 과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오히려 간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독감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평안을 응원합니다. 안녕!